자, 안녕하세요. 영화는 꺼다놓은 소리자루 마냥 갖다 놓고 지하말 하는 방송, 전문성과의 거리두기를 지향하는 방송, 소소한 지적 허용을 채굴하는 방송, 소폴러가 별처럼 쏟아지는 방송, 끝은 장담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약한 시작은 해낸 방송, 어디 어디서 영화를 좀 봤니? 진행, 제작, 연출, 기타 등을 맡고 있는 별바입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이고요. 멋진 하루를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영화 멋진 하루는요, 이윤기 감독의 2008년 작품이고요. 출연 배우는 하정우 그리고 전도연 배우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냥 하정우와 전도연이 전 연인 관계인데, 전도연이 하정우에게 35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1년 동안 갚지 않았죠. 헤어지고 나서 1년 동안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350만 원을 하정우가 여기저기 빌려서 전도연에게 갚는 이야기입니다. 하루 동안 벌어진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난무난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른바 로드무비라고 하죠. 이곳저곳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08년에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 곳곳을 다니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요. 용산 마사회 지점도 나오고, 뭐 강남 한남동, 뭐 한남동 골목길, KFC 한남점, 뭐 주상복합 아파트, 그 당시에 한창 이제 붐이 일었던 아파트들이죠. 그리고 후암동, 뭐 해방촌 같은 그런 근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성동고등학교 또 나오고, 신설동역도 나오고요. 그리고 신설동 지선이 나오죠.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도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 가본 곳들이라 아주 눈에 익어서 좋았습니다. 개인적인 취미 중에 하나가 서울 시내를 그냥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특별한 목적 없이요. 네, 지금은 잘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주로 즐겨 했던 일이어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제가 서울에 처음 왔을 때, 부산에서 처음 왔을 때 반지하에 살았어요. 그래서 뭐 아침은 레시피로 때우고, 점심은 학식 먹고, 저녁은 술안주로 배를 채우는 그런 거친 삶을 살았었는데, 그때 그래도 뭐 젊었으니까, 어렸으니까 서울이 뭔가 거대한 놀이공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지하철이 마치 뭔가 뭐 놀이공원에 있는 뭐 모노레일 같은 느낌? 네. 뭐 이 동네 저 동네 다 다르고 분위기 다르고 사람도 많고 이러니까 정말 재밌게 돌아다닌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냥 돈도 없는데 시간은 많고 이럴 때는 그냥 걸어 다니면서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구경도 하고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어른이 된 거를 되게 만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스쿠터를 탔을 때는, 날씨 좋을 때는 무조건 스쿠터 타러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 공기 좋고 기온 좋고 바람 살랑살랑 부는 그런 좋은 날들 있잖아요. 봄이나 가을에. 그런 날에 뭐 음악 들으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타는 거 너무 즐거운 일이죠.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주변 환경이 계속 바뀌어가는 그걸 보는 재미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쏘다니는 데이트도 상당히 좋아했는데, 대학생 때 돈이 한참 없을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나 오늘은 정말 돈이 없어. 그래서 그냥 우리 버스나 타고 다니면서 이야기나 하고 이런 건 어때? 라고 하곤 했었어요. 그때는 그걸 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잘 맞는 친구였죠. 지금은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좋았어요. 뭔 얘기 했는지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어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 뭐 서로에 대한 얘기도 하고, 버스 창 밖에 보이는 풍경 중에 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주제로 막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좀 잘 알게 되는, 당연히 제 얘기도 많이 했겠죠.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그러면서 막 모르는 동네도 일부러 한번 가보고, 둘 다 처음 가보는 동네에 일부러 내려서 막 돌아다녀보고, 처음 보는 가게에서 밥 먹고, 그런 데이트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뭐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런 저 자체도 이제 서울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없고 당연히 상대방 분도 이렇게 막 버스 타고 걸어다니고 이런 데이트는 이제 흥미가 좀 없으신 나이들이 됐죠. 그렇죠. 근데 가끔은 그런 데이트를 할 때가 좀 그립습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왜 했느냐.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제 추억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되게 기분 좋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정말 내가 오가는 곳 빼고 관심을 안 갖고 살아도 뭐 충분히 사는데 문제가 없고 재밌지만 내가 지나는 곳곳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지켜보는 게 상당히 좀 재밌는 일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서울을 약간의 여행지로 보는 느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 사는 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끝도 없이 그 건물들이 이어져 있는지, 그게 참 재미로 봤던 것 같아요. 네. 서울을 탐구하는 생각으로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여태까지 살면서 가볼 일이 없었던 동네도 그냥 한번 가봤던 경우도 있었어요. 주로 아무래도 제가 서울 동쪽에 많이 살았었고, 뭐, 노원구나, 뭐, 강북구나, 도봉구나, 아니면 뭐, 강서구, 양천구 이런 데는 사실 가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뭐, 생각이 많고, 뭔가 많이 걷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무작정 지하철 타고 그 동네 내려서 그 동네에서 뭐, 돌아다니던지 그냥 걷던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서울이 그래도 이렇게 생겼구나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많이 좀 익힌 것 같아요. 이 도로가 이 도로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어져 있고 이 동네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동네는 아파트가 많고 이 동네는 빌라가 많고 여기는 여기가 중심지구나,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술 먹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를 타고 다닐 때는 목적지로 가는 동안 이 주변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거와 이거 사이, 나의 출발점과 목적지 사이에 이런 동네가 있구나, 이런 게 있는 곳이구나, 이 학교가 이런 학교가 있네, 여기는 뭐 대사관이 있네, 이렇게 항상 그런 궁금함을 갖는 자세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시는 정말 수많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정의를 그대로 어떤 피부로 즐겼던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고요.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진짜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운전을 좀 하지 말고 뭐 대중교통을 타고 걸어다니면서 뭔가 느껴보는 그런 행동들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길에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비도 많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 자체를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동차 안이라는 어떤 박스 안에 사실 들어있는 거지 그 길 위에를 직접 느끼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어떤 서울에 대한 관심사, 그리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취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영화가 제 취향과 참 잘 맞았어요. 영화가 사실 별 내용 없는 것 같고, 뭐, 특별히 짜져 있는 설정이 별로 없는 느낌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참 정교하게 잘 짜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무언가를 창작한다는 거는, 보는 사람은 그렇게 정교함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고민과 고민에 거듭해서 정교한 설계도를 항상 짜놔야지 창작이 가능하다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됐어요. 자, 이 얘기가 결국에 짧게 줄이면 돈을 빌려서 갚는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여행인데, 이 돈을 빌려서 갚는다는 이 설정 때문에 이게 결국엔 이야기가 출발이 재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병훈의 어떤 한량 캐릭터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엔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방에 다 못 빌리기 때문에 서울을 곳곳을 돌아다녀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딜 뭐 추적한다고 하면 너무 목적이 강렬하니까
그 길거리, 뭐 장소,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어디 있냐, 지금 그 사람 어디서 봤냐 이런 정보만 듣게 되는데, 근데 돈을 빌리러 가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의 얘기도 잘 들어야 되고 또 좋은 모습도 보여야 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이야기도 한 번 더 듣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돌려 말하는 사이사이에서 그 사람의 욕망이나 뭐 그 사람이 원하는 바 정보 같은 거를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만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서울에는 정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구나를 이 두 사람의 여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등장하는 마사의 앞에서 만난 커플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커플이니까 당연히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욕망들이 있었던 거고, 이미 돈을 많이 벌었던 한 여사를 만났을 때는 돈은 이미 많이 가졌으니까 그냥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만 얻으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되고, 또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았던 병훈의 친한 여동생, 성매매 종사자 그분과, 그리고 또 병훈의 대학교 후배이자 돈 많은 신혼부부 같은 그 두 사람을 만나는 에피소드 참 재밌죠. 뭔가 병훈을 놓고 애정을 놓고 질투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일확천금을 노리는 마음들, 욕망이 자극되는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들도 볼 수 있었어요.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경마장으로 그걸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뭐 영끌 같은 족, 영끌족이나 아니면 뭐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로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이커족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에 산다는 것이 뭔가 거대한 욕망에 자극을 항상 받아서 그 욕망을 향해 모두가 뛰어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빡빡한 압박 속에서도 스스로의 개성, 스스로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있다는 거죠. 모두가 돈을 위해 뛰어가는 것 같지만 그저 자유롭게 개성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이 서울의 어떤 깊이랄까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된 것 같고요. 이 이야기 자체가 제가 흥미있게 관심을 갖고 있는 연극 지하철 1호선과도 되게 비슷했어요. 지하철 안에 수많은 인간구상들이 타고 내리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그 연극의 형식인데, 뭐 연극 지하철 1호선에서는 열차 한 칸이 그 무대이자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릇이 된다고 하면, 이 멋진 하루에서는 희수와 병훈의 일정이 그릇이 된 거죠. 희수와 병훈의 일정 사이에 들어왔다 나간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서울을 조명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랜드마크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서울의 진가를 잘 보여준 영화라고 봅니다. 사실 이 서울을 놀러 오면은 느끼는, 놀러 오면 가는 곳들에서는 사실은 이 서울의 실체, 푸석푸석한 느낌을 잘 못 전달한다고 생각해요. 이른바 서울에 놀러 온 사람들이 주로 가는 명동, 잠실 롯데타워, 한강, 홍대, 이런데, 이런 쪽 말고, 그냥, 그런 지역 말고, 그냥 골목길이 많고, 또, 오래된 단독주택, 연립주택, 또 빌라들도 많고, 또 지은 지 최소 30년을 넘어 보이는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간간히 기와집도 보이고, 서울 하면 왠지 뭔가 쭉 뻗은 도로에, 잘 정돈된 거리만 있을 것 같이 보여도 사실은 후줄근한 뒷골목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길들이 쭉쭉 뻗어 있을 것 같고 4차선만 있을 것 같지만 굽어진 도로들도 있고 좁은 골목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가도로 밑에 지나는 그 동네, 고가도로가 지나는 동네가
주는 어떤 약간 어두운 느낌들, 그런 느낌들도 잘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서울에 살면서 느끼는, 일상에서 느끼는 그 서울의 느낌은 사실 푸석푸석한 게 더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민낯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소소한 요소로 또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병훈에게 돈을 빌려주는 액수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제일 많이 빌려준 한 여사는 100만 원, 그리고 돈도 잘 벌고 병훈에 대한 애정도 있는 그 아는 여동생 그분은 뭐 70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뭐 대학 후배는 뭐 3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그 사람의 재산의 규모나 아니면 병훈의 애정도를 함수로 놓고 금액이 산출되는 모습이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 그 병훈에 대한 평가가 금액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 차이를 둔다는 것도 아주 재밌는 설계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차 문제가 계속 언급이 돼요. 사실 진짜 서울에 살면 느끼는 거죠. 항상 주차가 문제죠. 근데 누구나 주차비 정도가 아깝지 않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기 때문에 대부분 주차비에 신경이 쓰이는 거고, 주차비 역시 이제 서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이제 주차를 어디 할 것인지, 주차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계속 보여주면서 그래 저게 서울 사는 삶이다, 그렇다 라는 걸 보여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일정 자체를 뭐 환상적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신비한 로맨스로 표현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 현실에 땅에 싹 붙어있는 그런 이야기를 표현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한편으로 그런 걸 느껴요. 주차비 같은 걸 볼 때, 네, 뭐 경제적인 형편이 아주 넉넉하신 분들한테는 주차비가 아무런 얼마를 해도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겠지. 당연히 그러면 차를 사는 비용도 또 차를 유지하는 비용도 그게 특별하게 와닿지 않는 비용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서울에서 사는 건 얼마나 편하고 즐겁고 걸리적거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일까. 그러니까 이 도시가 제공하는 편리함만, 그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는 비용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면 이 도시는 얼마나 편하고 재밌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대로 이 도시에 살더라도 돈이 없으면 이 도시가 주는 편리한 기능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하고 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뭐 제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주차비를 통해서 그런 걸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주차와 주차비 문제도 중요한 이야기는 아직은 꾸준히 나오면서 이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삶이란 사실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버거킹, 그러니까 원래는 갈치집을 가려고 그랬는데 갈치집이 사라져서 버거킹을 가는 병훈과 희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에만 있었던 것, 그러니까 특수성, 고유성을 가지고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어디에나 똑같은 맛을 제공하는 버거킹, KFC죠? KFC가 들어선다. 그러니까 전 도시가 해결해내는 것에 대한 비판 같기도 한데, 사실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이건 도시의 특징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영화가 15년 전 이야기고, 지금 2023년에는 오히려 SNS를 통해서 그 동네, 그 자리, 그 가게에서 먹을 수 있는 맛들이 오히려 더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으니까 참 재밌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요새는 뭐 버거킹 먹었다, 뭐 맥도날드 갔다 이런 거는 SNS에 안 올라오고, 뭐 을지로에 간판도 없는 그런 술집에서 술 먹은 거는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2008년과 지금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의 연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재밌게 느껴질 수 있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호흡이 정말 좋았죠. 하정우는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친근하고 밝고 해맑은
사람의 연기, 능청스러운 사람의 연기, 그걸 쭉 하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변화를 주는 건 전조현의 리액션인데, 희수가 느끼는 감정이 처음과 끝이 달라지는데 그걸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를 또 보여줘야 되고, 리액션으로. 그리고 병훈이 희수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태도, 그 감정, 이런 것도 표정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연기 안에서 두 사람의 일정 안에 스쳐가는 인물들의 어떤 정보나 감정이나 평가 같은 게 다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 두 사람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아주 좋았고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화들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작품은 15년이 지난 지금의 환경에서는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죠. 뭐 유튜브에서 짧은 드라마 위주로 제작하는 컨텐츠 팀들은 어쩌면 2008년보다 더 좋은 장비로 이런 포맷이라면 충분히 쉽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멋진 하루는 특별한 뭐 장비나 효과 이런 거 없이 시나리오와 배우의 연기로 승부를 보는 작품이어서 더 요즘처럼 화려한 시대에 더 받아왔던 것 같고요. 지금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항상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잘 깔려있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게 역시나 영화에선 제일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네. 시나리오가 잘 깔려있고 또 배우의 연기가 잘 깔려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뭘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영화가 아주 흥미롭게 느껴지니까요. 요즘처럼 사실 수많은 작품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시기여서 항상 강한 맛으로 승부하는 컨텐츠들이 각광을 받습니다. 항상 뭐 트렌드에 올라오는 컨텐츠들은 영상 자체가 화려하든지 아니면 소재 자체가 화려하든지 아니면 캐릭터가 말도 안 되는 어떤 설정으로 한다든지 항상 무엇인가 자극적인 요소가 최소 하나 이상들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심심한 이야기들은 사실 요즘 세상에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저자극 컨텐츠를 원하는 욕구들이 항상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쯤에 많이 했던 건데 빔 프로젝트로 넷플릭스에 있었던 벽난로 영상을 항상 틀어놓고 친구들이나 여자친구를 부르면 그걸 틀어놓고 같이 술 먹고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벽난로 영상이나 아니면 뭐 48시간 동안 눈길을 달리는 기차에서 찍은 풍경 같은 저자극 컨텐츠를 원하는 욕구들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멋진 하루는 특별한 고민 없이 뭐 집중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영화가 나른하게 지켜봐도 이해가 되는 그런 영화여서 오랜만에 봐서 참 좋았고요. 요즘처럼 자극이 넘치는 이 시대에 이 영화가 주는 충격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영화들은 자극이 적고 이해해야 될 정보가 좀 적기 때문에 그 빈 공간들을 나 스스로, 보는 사람 스스로의 상상이나 고민이나 아니면 본인의 추억이나 이런 걸로 채워넣을 수가 있어서 뭔가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나 스스로를 자극하는 그런 영화,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종종 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환경에서는 더 보기 어려운 작품의 성격인 것 같아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밌게 봤고 이 영화 일요일 아무런 약속이 없고 고민이 없는 그런 나른한 일요일 오후에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소화시키면서 보기에 딱 좋은, 보다가 낮잠을 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영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재밌었다는 말씀 드리고, 자,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화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